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토마토 밭으로 나가보세요. 오늘 아침에 물 주러 나갔다가 그냥 돌아온 그 밭이에요. 줄기를 따라 손가락으로 천천히 훑어 내려가다 보면 잎과 줄기가 만나는 겨드랑이마다 작고 연한 초록색 싹이 하나씩 올라와 있는 게 보여요. 바로 그 싹이에요. 지금 여러분 손이 그쪽으로 가고 있죠? 잠깐만요. 그 손 멈추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뽑으려는 그 싹이 올여름 수확량의 절반을 결정하는 싹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나는 2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옆집 어르신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잘못됐다고요? 네, 잘못됐어요. 그리고 오늘 그 이유를 처음으로 제대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분명히 정성껏 키웠는데 열매는 생각보다 적고 줄기는 멀쩡히 크고 잎도 초록초록한데 정작 따먹을 게 별로 없는 그 느낌. 그건 기후 탓도 아니고 품종 탓도 아니에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하지만 그 한 가지가 올여름 수확을 바꿔요. 먼저 여러분한테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 실수를 한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배운 대로 했어요. 농사책에 나온 대로, 이웃이 하는 대로, 원예점 직원이 알려준 대로 충실하게 따른 거예요. 문제는 그 정보 자체가 처음부터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월 중순쯤 되면 줄기는 무성해요. 잎이 짙고 물도 잘 올라가고 외형상으로는 아주 건강한 토마토예요. 그런데 열매가 이상하게 작아요. 손가락 2마디만 한 게 주렁주렁 달리는데 익기도 전에 갈라지거나 물러요. 그리고 8월에 들어서면 갑자기 새 착과가 뚝 끊겨요. 새 꽃이 펴도 열매가 안 맺혀요. 그냥 시들어서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날씨 탓을 해요. 올여름이 유난히 덥다고, 비가 이상하게 온다고 말해요. 그런데 옆집 텃밭은 달라요. 같은 날씨인데 저쪽은 8월 말까지 탐스러운 토마토가 나와요. 혹시 그 장면이 눈에 익지 않으세요? 매년 같은 장면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계산해봐요. 모종값이 한 포기에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예요. 10포기 심으면 2만 원에서 3만 원이에요. 여기에 퇴비가 들어가고 비료가 들어가고 지지대가 들어가요. 해충이 생기면 농약이 들어가고 역병이 오면 살균제가 들어가요. 착과가 적으면 착과 촉진제도 사게 돼요. 다 합하면 한 시즌에 텃밭 하나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요. 그리고 수확은요, 기대의 절반이에요. 매년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약 185만 명이에요. 그분들 대부분이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곁순을 제거하고 있어요. 매년 필요하지 않은 착과 촉진제를 사고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증상만 달래고 있는 거예요. 착과 촉진제는 한 병에 10,000원 안팎인데 근본 원인이 순지르기 실수에 있으면 아무리 뿌려도 반응이 약해요. 꽃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촉진제를 써봤자 촉진할 대상 자체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런 패턴이 반복된 게 몇 년이나 됐나요? 5년이요? 10년이요? 그 기간 동안 해마다 20만 원씩 썼다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이미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수확량이 달라진 게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당연한 질문이 생겨요. 이게 다 알려진 이야기라면 왜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그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을 조금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때는 1970년대 초반이었어요.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농업시험장에서 이민준이라는 연구원이 일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33살이었고 토마토 생리를 연구하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에서 농가 보급용 재배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었어요. 이민준 씨는 3년에 걸쳐 토마토 곁순의 위치별 기능을 꼼꼼하게 관찰했어요. 잎이 붙는 마디마다 나오는 곁순이 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는 데이터로 하나씩 확인해 나갔어요. 특히 첫 번째 꽃송이 바로 아래에서 나오는 곁순, 그리고 강한 순으로 분류되는 특정 위치의 곁순은 제거했을 때 해당 마디의 착과율이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곁순 자체가 열매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곁순이 없으면 그 마디의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고 결국 열매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줄어들어요. 그가 정리한 내용은 간단했어요. 모든 곁순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제거해야 할 것과 남겨야 할 것을 구분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이걸 농가에 보급하면 현장이 달라질 텐데 동료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보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은 새마을 운동이 전국을 뒤덮던 시대였거든요. 마을마다 깃발이 펄럭이고 농촌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화학 농자재 보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던 시기였어요. 착과 촉진제, 생장 조정제, 화학 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는 게 당시의 현대화된 농업이었어요. 그 맥락에서 이 방법 쓰면 착과 촉진제 덜 써도 됩니다. 라는 내용은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았어요. 이민준 씨의 연구 결과는 내부 보고서 형태로 작성됐지만 농가 보급 교재에는 실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어요. 그 구분법은 현장에 내려오지 않았고 대신 단순화된 원칙만 내려왔어요. 곁순은 제거하라. 그게 전부였어요. 이후 그는 다른 부서로 발령났어요. 연구 방향이 바뀌었고 토마토 생리 연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어요. 그 보고서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본 나가노현에서 토마토 재배로 50년을 보낸 다나카 히로시라는 농부가 있었어요. 나이는 72살이었고 농약도 착과 촉진제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이웃 농가보다 착과율이 일관되게 높았어요.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그는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꽃 옆에 있는 잎은 꽃의 아버지야. 그걸 함부로 자르면 안 되지. 다나카 씨는 이걸 데이터로 연구한 게 아니에요. 50년 동안 식물을 보면서 몸으로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가 느낀 게 맞았어요. 과학적으로도 그게 맞아요. 우리나라 이민준 씨의 연구, 일본 다나카 씨의 50년 경험, 이 두 가지가 가리키는 건 같은 방향이에요. 두 점이 같은 선 위에 있어요. 이건 새로운 발견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지식이에요. 그냥 우리 손에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손에 왔어요. 이 이야기가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민준 씨를 위해서예요. 자기 연구가 농가에 닿지 못한 채 서랍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을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매년 절반의 수확량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을 위해서요. 그럼 이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볼게요. 이걸 알고 나면 밭에 나가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토마토 줄기에서 잎이 붙는 자리를 마디라고 해요. 그 마디마다 잎과 줄기 사이 겨드랑이에 새싹이 나와요. 이게 곁순이에요. 여러분은 이걸 보는 순간 반사적으로 뽑으려는 손이 가죠. 그게 몸에 밴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곁순을 자세히 보면 위치마다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쉽게 비유해서 설명할게요. 토마토 한 줄기를 아파트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 층이 마디예요. 꽃이 피는 층이 있고 잎만 있는 층이 있어요. 꽃이 열매가 되려면 그 층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해요.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바로 그 층, 바로 아래에 달린 잎이에요. 그 잎이 햇볕을 받아서 당을 만들고 그 당이 위쪽 꽃으로 올라가요. 꽃은 그걸 받아서 수정이 되고 열매가 맺혀요. 마치 매일 햇볕을 받아 충전하는 작은 배터리 공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층 바로 아래에서 나오는 곁순이 있어요. 이 곁순은 그 흐름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해요. 이 곁순을 일찍 제거해버리면 그 층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마치 공장 직원을 한 명 빼버린 것처럼요. 꽃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결국 착과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진짜 구분법을 배울 준비가 됐어요.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곁순은 세 가지예요. 첫째, 땅에서 20cm 이내 아래쪽 곁순이에요. 이 부분은 통풍과 직결돼 있어서 무성하게 놔두면 습기가 차고 역병이 올라와요. 비 올 때 흙이 튀어서 잎에 닿으면 병균이 타고 올라오는 경로가 되기도 해요. 이건 조건 없이 제거하는 게 맞아요. 둘째, 줄기 맨 꼭대기 성장점,
바로 아래에서 나오는 곁순이에요. 이 녀석은 주줄기와 영양분을 두고 경쟁해요. 이 곁순이 자라면 주줄기가 약해지고 전체적인 생장이 고르지 않아요.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무조건 뽑는 게 맞아요. 셋째, 병든 마디 주변에서 나온 곁순이에요. 노란 점이 있거나 갈색으로 마른 잎이 있는 마디 주변 곁순은 빠르게 제거해야 해요. 병든 잎 근처 곁순을 남겨두면 그 부위로 양분이 계속 흘러가면서 병이 번질 수 있어요. 반드시 남겨야 하는 곁순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꽃송이 아래 한두 마디에 있는 곁순이에요. 꽃이 열매로 맺히고 그 열매가 탁구공만 해질 때까지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미 잎이 두세 장 펼쳐져 있다면 더더욱 그냥 둬야 해요. 둘째, 각 꽃송이 바로 아래 마디에 있는 보조 곁순이에요. 꽃 한 송이에 도우미 한 명, 그 도우미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제거할 때 크기도 중요해요. 너무 작을 때, 특히 5mm도 안 됐을 때 뽑으면 미세한 상처가 생기는데 빗물이나 물방울을 타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는 경로가 돼요. 반대로 너무 커진 다음에 뽑으면 상처가 크고 회복이 느려요. 적당한 타이밍은 길이로 보면 1cm에서 3cm 사이예요. 이때는 손으로 아래쪽으로 꺾어서 떼어내면 돼요. 가위는 안 써도 돼요. 오히려 가위를 쓰면 병균이 옮겨갈 수도 있어요.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은 피하고 맑은 오전에 하는 게 좋아요. 상처가 오전 햇볕에 빨리 마르거든요.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 토마토가 달라져요. 같은 비료, 같은 물, 같은 품종인데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작은 차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듣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과하게 가는 분들이 꼭 생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해요. 곁순을 아예 안 뽑아도 되냐고요?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요. 곁순을 전혀 안 뽑으면 줄기가 너무 많아져서 식물이 에너지를 사방으로 분산시켜요. 결국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게 돼요. 잎은 정글처럼 무성한데 정작 토마토는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것도 여러분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핵심은 구분이에요. 언제, 어디서 나온 곁순인지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자, 그럼 오늘 밭에 나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5단계예요. 첫째, 전체 줄기를 한번 훑어봐요. 꽃이 몇 번째 마디에 피어 있는지 확인해요. 둘째, 그 꽃 위치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2마디를 내려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곁순이 지금 남겨야 할 곁순이에요. 셋째, 그 아래쪽에 있는 다른 곁순들은 제거해요. 특히 땅 가까운 것들은 조건 없이 제거해요. 넷째, 줄기 꼭대기를 봐요. 성장점, 바로 아래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싹이 있으면 그건 뽑아야 해요. 다섯째, 잎 상태를 봐요. 노란 점이 있거나 갈색으로 마른 잎이 있는 마디 주변 곁순은 제거해요. 이렇게 한번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작은 텃밭 기준으로 처음엔 30분에서 40분 걸려요. 두 번째부터는 반으로 줄어요. 세 번째부터는 거의 자동으로 손이 가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지금 바로 밭에 나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 꽃 위치 확인하고 그 아래 2마디 내려가서 곁순 상태 보는 것이에요. 오늘 안에 해봐요. 5분이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올바른 순지르기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식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쓰는지, 꽃과 잎이 어떤 관계인지, 그 흐름을 보는 눈이 생기면 뭘 뽑아야 할지, 뭘 남겨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보여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보조잎의 힘이에요. 꽃 아래 곁순에서 나오는 잎은 그 꽃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이걸 남겨두면 착과율이 유지돼요. 이 잎 하나를 살리는 것만으로 여러분 수확이 달라져요. 비료 없이, 촉진제 없이 그냥 있는 잎을 남겨두는 것만으로요. 둘째, 경쟁 제거의 힘이에요. 성장점, 주변 강한 곁순을 정리하면 주줄기가 균일하게 자라요. 전체 식물이 안정되고 각 마디에서 고르게 에너지가 배분돼요. 이것도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셋째, 타이밍의 힘이에요. 1cm에서 3cm 사이에서 제거하면 상처가 최소화되고 식물이 빠르게 회복해요. 이 타이밍 하나만 지켜도 병 유입 위험이 크게 줄어요.
요즘 여름은 예전과 달라요. 7월, 8월 기온이 해마다 올라가고 비도 이상하게 와요. 강원도도, 충청도도,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기후가 힘들어질수록 기술이 정확한 사람의 텃밭은 오히려 더 잘 버텨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요. 오늘 밭에 나가서 첫 번째 꽃 위치를 확인하고 그 아래 2마디 내려가서 곁순 하나만 들여다봐요. 5분이면 돼요.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그 5분이 올여름을 바꿔요. 경험이 달라지면 댓글에 지역 이름이랑 함께 알려주세요. 경기도, 수원, 8월에 착과율 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하는 힘이 돼요. 힘은 화학 농자재 안에 있지 않아요. 힘은 식물이 스스로 하도록 두는 그 작은 판단 안에 있어요. 뿌리가 깊게 가요. 거기에 다 있어요.